26살 한 여성이 아파트에서 투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힘들고 외롭고 싶지 않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처음 이 사건은 연인과의 갈등, 복잡한 관계 속에서 벌어진 개인의 비극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진행되면서 전혀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교회 목사가 자신을 영적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성관계를 영적 결합이라는 교리로 정당화했고 여러 신도들에게 반복적인 성적 요구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관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지시와 통제 속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 이 사건을 단순한 연애 문제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이 만들어지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처음 이 사건은 이렇게 소비됐습니다. 연애 문제, 이별, 감정의 붕괴. 하지만 하나씩 보면 이상합니다. 특정 종교 지도자와의 반복적인 성적 접촉, 신도 간 관계를 지시하는 구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교리.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비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지우게 하지도 않습니다. 관계를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즉,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통제된 환경에서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한계도 있습니다. 현재 정보는 방송과 제보 중심이며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다바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결합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영적 결합이라는 의미로 제정이 됩니다. 이 순간 기준이 바뀝니다. 거부는 신앙 부족이 되고 폭종은 신앙의 완성이 됩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언어 장치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의 의미를 바꾸는 것. 다만 이 개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과정을 봐야 합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권위를 먼저 확보합니다. 목사, 영적 아버지라는 위치. 그 다음 개인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상당, 관심, 접근. 이후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가벼운 접촉, 성적 발언, 그리고 교리로 정당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을 강요하고 관계를 통제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 이 지점에서 강요는 사라지고 통제만 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개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주변 인물의 발언입니다. 목사의 지시로 관계가 시작됐다고 말하면서도 사건은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충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가능한 해석은 세 가지입니다. 여전히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 혹은 구조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여기서 중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된 결과입니다. 단, 개인의 심리를 외부에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삶 전체가 그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인간관계, 정체성, 신념.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갑니다. 떠나면 모든 것을 잃고 남으면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선택은 존재하지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즉, 탈출이 어려운 이유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갇히는 것은 아니며 외부 지원이나 개인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지배와 종속 관계입니다. 종교적 권위, 심리적 통제, 반복적 관계. 이 요소들이 결합되면 형식적인 동의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는 세뇌 상태를 한거 불능으로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입증이 매우 어렵고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잠적할 경우 수사는 더 어려워집니다. 즉, 처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강요가 아니라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것. 이 구조를 보지 못하면 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게 되면 이건 반복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이 일이 왜 가능했는가입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